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은 이거 해주세요. 아, 예. 아주 리액션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아무 얘기나 해라고 해서 아무 얘기나 하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서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신정님 총장님, 원래부터 팬이었고 또 홍수연 우리 국장님도 제가 팬이 됐고 너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부터 긴장하느라고 너무 긴장이 돼서 빨리 들어와서 좀 긴장을 풀어야 되겠다고 해서 좀 일찍 들어왔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되게 고생하시는데 우리 미국을 보시고 위안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몇천 명 이런 거는 일도 아니고 25만 명씩 하루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100만 명이 확진이 됩니다. 특히나 지금 겨울이 되니까 지금 더 이제 난리인데요. 이럴 때 제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더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자들은 집에서 이제 방콕 하면서 시장도 뭐 딜리버리 배달 다 받아서 쓰고 집에 나갈 일이 없어요. 집에서 나갈 일이 없고 애들도 다 온라인으로 하고 엊그제는 토요일 날 애들 피아노 콘서트가 있었는데 피아노 콘서트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하고 모든 게 다 온라인이 돼버리니까 부자들은 사실 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일을 하러 나가야 되고 일을 하러 나가는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노출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 또 아시다시피 미국은 한국같이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확진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면은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일례로 저희 와이프가 한번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실려간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이제 갔죠. 실려갔으면 아마 돈이 더 나왔을 건데, 한번 갔는데 병원비가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날 검사하고 나왔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쉬면 된다 하고 나왔는데 병원비가 그때 당시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하루 저녁 자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그러면은, 이게 그 병원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확진을 받아도 이게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서민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한국도 한국이지만 미국도 서민들은 참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애터미를 10년 전에 만나서 이제 성공자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 홍수연 국장이 말씀하신 같이 이번 달에 제가 이제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다고 통보를 받고 저도 참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 이제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 저는 절대 성공할 수 있는 어, DNA가 거의 없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제가 미국에 살지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뭐 좀 과거 옛날에는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와서 살았지 않았냐 그랬었는데 저는 그 반대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열등감에 휩싸여 있었던 청년이었어요. 잘생기지도 않고 노래를 잘하지도 않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부자도 아니고 무슨 장기 자랑을 해도 뭐 장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평범한 그냥 아이. 그냥 집에 어디 학교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태도 안 나는 그런 아이. 그런 아이였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한국은 시스템이 다 똑같잖아요.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가고 또 군대 갔다 오고, 이런 모든 코스를 다 밟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다시 이제 복학해서 대학교를 졸업하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그래 그나마 취직이 잘 됐었어요. 그래서 LG전자에 취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취직을 이제 뭐 연수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회사에서 뭐 하는 신입 뭐 그 연수도 한번 갔다 왔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회생활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이런 내가 정말 이런 사회 그때는 취직이 잘 됐었기 때문에 제가 뭐 엄청난 내가 뭐 막 들어가고 싶어서 정말 요즘에는 뭐 대기업에 취직했다면은 뭐 굉장히 뭐 자랑스러웠을 건데 그때는 그냥 취직이 됐으니까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걱정됐던 거는 과연 내가 인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데 이 사회에서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정말 그것도 인제 열등감에 의해서 제가 막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 1 년간 유학이나 한번 가 보자. 영어 유학을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영어라도 좀 잘하면은 다시 돌아왔을 때 뭔가 좀 경쟁력이 있고 좀 자신감 있게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부모님이 다 알선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유학길을 편안히 온 건 절대 아니에요. 비행기표는 노가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노가다를 해서 용돈을 마련했던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 아시아자동차가 있어요. 아시아자동차 앞에 일요일마다 새벽에 가서 줄을 서 있으면 한 100명 정도 뽑아요, 학생들을. 그러면은 그 자동차 생산 라인을 하루 종일 청소를 해요. 하루 종일 청소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얼마 줬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00원 줬던 것 같아요. 5,000원 주면은 그거 갖고 이제 일주일 용돈 쓰고 대학교 때는 어 주중에는 신문 배달, 주말에는 노가다 현장 또 군대 가기 전 군대 갔다 와서 오고 나서는 또 뭐 당구장에서 일하고 짜장면 배달하고 주로 이제 뭐 좀 대학생이면 과외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저도 잘 아니까 어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해서 대학교도 겨우겨우 나왔고 비행기 표도 노가다 해서 벌어 놓은 돈으로 비행기를 하고 그리고 손에 쥔 돈은 500불 그러니까 한 50만 원 들고 왔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된 인제 미국 생활인데 와서 이렇게 딱 살다 보니까 이 미국이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강해지는 것 같아요. 고향을 떠나고 '내가 기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딱 되니까 그때부터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어떤 분이 또 얘기하는 게 그 실감이 났었는데 "고향을 떠나라. 떠나서 타지에 가서 사업을 해라." 막 그런 얘기도 많이 초창기에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 와서 처음에 그다음 날부터 취직된 데가 식당에서 버스보이를 했어요. 혹시 버스보이가 뭔지 혹시 모르시죠? 예. 식당에서 뭐 버스를 모으느냐 그런 게 아니고 버스보이라는 게 식탁에서 손님들이 먹고 남은 저 어 접시를 치워내는 일을 하는 게 인제 버스보이예요. 인제 큰 트레이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빈 그릇을 이렇게 걷어내면은 또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는 게 인제 그건 영어 한 마디도 못 해도 되니까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웨이터들이 있잖아요, 웨이터들. 웨이터들은 버스보이에 비해서 한 돈을 2배 이상을 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매니저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그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매니저님 나도 웨이터 시켜 주세요. 나도 돈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도 영어로 주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손님들한테. 다 외국 손님들이니까." 그러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뭐 지금같이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유튜브는 당연히 없고 뭐 전혀 없는 때니까 라디오를 들으라고 라디오가 제일 인제 영어가 많이 나오는 어떤 매체였죠. 그래서 라디오 조그마한 이거 이만한 걸 하나 구해 가지고 그거를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인제 텐텐 뉴스라는 걸 들으라고 해서 이제 그걸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누가 영어로 막 얘기하면은 그거 다 알아듣나요? 저는 지금도 100% 다 못 알아먹어요. 뉴스를 틀잖아요. 아직도 100%다 알아먹기 힘들어요. 그냥 대충 얘기하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사판 가가지고 인부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그죠? 비슷해요. 영어를 들으니까,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요. 이 문장의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어떻게 숨도 안 쉬고 막 말하는데 뭐 그래서 아무것도 못 알아먹겠다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하시는 말씀이 계속 들어라. 여기는 영어에는 왕도가 없고 계속 듣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네가 귀가 트여야 입이 트이고 입이 트이고 계속 그거를 해야지 이제 된다. 그런 말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인생의 한 그 교훈을 얻었죠. 왕도란 없다. 뭔가를 이루려면 왕도란 없고 계속 무식하게 계속 들어야 된다 해서 정말 라디오를 무식하게 들었어요. 뭐 잠자는 시간까지도 꺾고 들을 정도로 계속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뭐 감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감은 잡혀요. 이게 영어가 이게 토네이션 있잖아요. 이게 오르락내락 하는 그 감도 잡히고 무슨 얘기 하는 것 같다.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 대충 우리 한국말 표현이 뭐 때려잡는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대충 때려잡겠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절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영어도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와중에 제가 이제 웨이터가 되고 돈을 이제 더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시작했는데 뭐 물론 지금 제가 쓰는 생활비에 비하면은 턱도 없는 정말 생활비인데 한국에서 제가 노가다에 뛰어가지고 벌던 돈보다는 훨씬 많더라고요. 일례로 그때 당시 그러니까 96년에 저는 미국에 왔거든요. 96년에 미국에 왔을 때 제가 일주일에 한 200불 정도 벌었었어요. 200불이면 96년도에 일주일에 한 20만 원 벌면은 어때요? 괜찮죠? 그것도 그때 저녁만 일했었나 하여튼 저녁만 일했었던가 했어요. 낮에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느라고 저녁만 일하고 일주일에 20만 원. 한 달이면 80만 원. 근데 웨이터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400불을 벌더라고요. 그러면은 주에 한 40만 원. 한 달 하면은 한 160만 원. 그것도 파타임으로 저녁에만 일하고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만 일하는 걸로 160만 원이면 한국 돈으로도 괜찮잖아요. 이것도 지금 96년도에 지금부터 무려 24년 전에 그렇게 이제 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여자를 만납니다. 남자가. 그것도 예쁜 여자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써서 이제 꼬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결혼에 꼬리를 하고 결혼을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가 하나, 둘, 셋이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저는 미국에 1년만 있다가 오려고 했는데 그냥 미국 생활에 그냥 막 쳇바퀴가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내려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애가 셋 정도 되니까 제가 벌어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와이프가 저희 아내가 일을 못하게 됐죠. 이제 애를 맡기고 일을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 친척이 없어요. 딱 저희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맡길 수도 없고 타가서에 맡기자니 그 돈이 더 많고 애들을 셋을 다 맡기려니 그러니까 그냥 아내는 집에서 쉬고 있고 쉬고 있는 게 아니죠. 어, 진짜 뭐 가정일을 하고 있고 애들 셋 보면서 저는 이제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을 벌어 가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혹시 미국에 살아보신 분 계세요? 미국에 지금 그 한국에 계신 분 중에서 미국에 살아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참고로 저희가 이제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희 집 월세가 한 달에 한국 돈으로 거의 300만 원이 돼요. 3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벌어서 월세로 내고 집값으로 미국은 차가 신발이라고 표현을 해요. 신발이 없으면은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차가 신발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둘 부부니까 차가 2대가 있어야 되고 2대를 굴려야 되고 또 차에 들어가는 뭐 보험료나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정말 어 끝이 없어요. 돈이 들어가는 게. 정말 끝이 없고 그다음에 애기들 뭐 이렇게 나누니까 뭐 애기들한테 "야 아빠가 좀 힘드니까 좀 기저귀 하루에 하나씩만 좀 쓰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이 통해요, 애들이? "똥 하루에 한 번만 싸자." 뭐 이럴 수도 없고 애들은 그냥 막 그냥 뭐 아무 때나 뭐 싸고 막 웃고 울고 뭐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지금도 내가 지금 이거 애 셋 데리고 살기가 지금도 미치겠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크면 돈을 더 번다고? 아니 더 쓴다고? 저는 상상이 안 갔어요, 애들이. 지금은 제가 이해가 돼요. 지금 저희 큰딸이 이제 대학교 2 학년인데요. 차를 사 줘야 돼요. 차를 사 줬어요. 미국에 혹시 대학교 다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학비가 한국 돈으로 한 600만 원이 들어가요. 어 그리고 지 또 생활해야 되니까 크레딧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면 그거 갖고 그냥 긁고 다녀요. 그리고 또 얘가 살아야 될 집을 또 얻어다 줘야 되는데 거기 집값은 그 동네는 좀 싸 가지고 한 달에 월세가 한 100만 원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얘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달이면은 거의 1,000만 원이 나가요. 예. 그러니까 애가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돈 안 들어간단 말이 맞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상상을 못 했죠. 그것도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부담이었으니까. 근데 인제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자기가 임신한 것 같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하늘이 정말 까맣게 된다는 거는 문학적인 표현인 줄만 알았지 진짜 그게 저한테 일어날 줄은 그때 처음 하늘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제가 넘어져서 발을 삐어 버렸어요. 발을 삐었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정말 막 끊어질 것 같은 발목을 붙들고 그날도 일을 겨우겨우 하고 나서 저는 정말 그거는 진짜 제 삶에서 그렇게 충격적인 전화는 처음이었어요. 아니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를 가졌으면은. 근데 넷째라는 말이에요 지금 넷째. 넷째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얘를 키우냐. 날 낳기도 힘든데 지금 낳아 놓고 키운다는 건 진짜 우리한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동의하에 병원에다 예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넷째를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근데 병원에다 예약을 해 놓고 사는데 하루하루가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정말 그나마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날부터는 뭔가 축축 처지는 느낌. 그냥 아무 의욕도 안 생기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막 그냥 뭔가가 계속 우울증이 걸리고 막 이런 삶을 계속 사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에요. 과거에는 또 그나마 또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왜 거듭났다고 하나? 하여튼 그런 크리스천인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와이프랑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갈 때마다 희한하게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저는 들렸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상하게 "재광아 믿음으로 얘를 낳아야 된대요." 믿음으로 낳으래. 근데 저는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셋 데리고도 지금 빨리 애들이 키워 놓고 애들이 학교 가면 와이프가 일하러 나가기를 저는 그런 나쁜 놈이었는데 여자분들 용서하세요. 그런 저는 나쁜 놈이었는데 애가 커서 와이프가 일 나가기도 전에 애 또 하나를 가졌다니까 얼마나 제가 그걸 어떻게 제가 감당을 해요. 지금도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듯한데 믿음으로 낳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낳아야 된다. 그 말씀만 생각이 나요 계속. 그래서 '에이구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진짜 내가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면서 그냥 병원 약속을 캔슬을 했어요.
캔슬하고 나니까 그나마 조금 제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낳기로 했는데 저는 내심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했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괜히 집 밖에 나가봐요. 누가 돈보따리 같은 거 안 갖다 놨나. 괜히 누가 전화 오면 야, 재광아, 내가 너 가게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전화 안 들어오려나. 뭐 그랬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제 실생활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 제가 7년도에 사실은 집을 하나 샀었어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미국에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 미국발 금융위기 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그때 있었잖아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때 제가 집을 샀던 주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한국에서는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얼마나 꿈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저한테 꼬시더라고요. 지금 집을 안 사면 너는 평생 집을 못 산다. 왜? 그 내가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돈을 네가 어떻게 마련할래? 지금 먹고 쓰기도 바쁜데 돈을 저축해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근데 지금은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지금 사라. 그래가지고 그 말에 혹해가지고 제가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고 나니까 어때요? 딱 사고 나니까 경기가 떨어지더니, 그러니까 주식에서 말하면 상투를 잡은 거예요, 제가. 경기가 떨어지더니 제 수입도 떨어지고 안 그래도 빠듯해서 죽겠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넷째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죽겠느냐고요. 근데 이제 어, 급기야는 이제 집을 포기를 해야만 되는 순간이 왔죠. 집을 포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딱 겹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딱 겹쳤는지. 이제 내일 모레 1월 9일이 되는데요. 저희 넷째 생일이 1월 9일이에요. 그리고 1월 달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줘야 돼요. 어디로 이사 갈지도 아직 몰라요. 돈도 없고요. 그러니까 딱 1월 9일 날 넷째를 낳고 그 달 말일에 이제 집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길거리 나앉은 거예요, 제가. 애들 넷을 데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제 심정은 정말 남자가 어쩌면 그렇게 능력이 없냐. 저는 또 뭐 세컨 잡, 서드 잡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 이삿짐도 애 방금 낳은 저희 와이프가 이삿짐을 또 다 싸요.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내가 왜 이런 응? 어쩌다 내 삶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정말 그 절망감에 정말 어디서 막 울고 싶고 막 어디서 그냥 정말 없어져 버리고 싶고 그래서 정말 그때 일을 해도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는 그때는 운전을 하루에 한 300km 정도를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세컨 잡, 또 서드 잡 이렇게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이거를 틀어버리면 끝날 텐데 모든 게 끝날 텐데 막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들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진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2009년 1월 달에 이렇게 집에서 이제 나오고 이제 어떻게 또 월세를 구해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때가 제 인생에서는 최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전에 고통을 준다는 말이 맞았는지 2010년 5월 달에 어떤 이상한 여자분이 와가지고 혹시 애터미 아시냐고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삶에 의욕이 없고 정말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 애터미인지 뭔지 지랄인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했는데 애터미고 뭐고 그게 뭔데요. 나는 그게 뭐 아무 뭐 관심도 없었죠. 근데 막 설명을 하는데 다단계 다단계니까 더더욱 제가 안 그래도 6번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6번을 해본 것이 뭐 열정적으로 해본 게 아니고 잠깐 들어갔다가 에이 하고 그만두고 잠깐 들어갔다가 에이 하고 그만두고 했던 게 말하다 보니까 또 다 A 회사를 했어요. 뭐 암으로 가는 길 뭐 이런 회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게 ACN 혹시 한국에서도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애텀이 다 A자로 시작하네요. AA 하고 그랬었는데
암으로 가는 길하고 ACN은 좀 열심히 했었어요. 그 외에는 그냥 6번을 해봤지만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는데 제가 6번 다단계를 왜 이렇게 해봤을까? 라고 혹시 의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에서는 이제 대기업 들어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나 꼭 누구 밑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래. 꼭 취직을 하려고 그래. 미국은요, 창업이 대세예요, 창업이. 다 자기 비즈니스 하는 게 최고의 꿈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다 믿고 있어요. 남의 밑에서 월급쟁이 하면은 다 절대 부자 못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 부자가 되려면 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돈이 있나요? 백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건 잠깐 사진 제가 과거에 찍었던 건데 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돈도 없고 교육도 받은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영어도 잘하는 편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서 들어간 게 이제 다단계 회사였던 거죠. 다단계 회사였는데 거기서는 제가 크게 비전을 봐서 그 암으로 가는 길에서 열심히 했었어요. 1년 반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무려 1년 반 동안 제가 그 사인업 받은 사람의 숫자가 한 15명인가 돼요. 1년 반 동안. 혹시 여러분들 15명 하면 좀 웃기지 않나요? 좀 웃으라고 했던 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니까 제가 좀 송구스럽네요. 1년 반 동안 무려 15명. 근데 진짜 무려 15명인 게 뭐냐면 미국에는요. 모든 다단계 회사가 가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매달 월간 유지가 있어요. 그리고 연회비도 다 있어요. 당연해요. 그거는 다 당연해요. 근데 그거를 가입비를 받고 가입시키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저같이 이렇게 가난뱅이가 가입시킨 나 같은 제 주위에는 다 가난한 사람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같이 미쳐가지고 이거를 나도 사업해보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달 얼마씩 사야 되는 거 그거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1년 반이나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돈 없는 사람이. 근데 물건을 썼을까요? 저는 물건 하나도 못 쓰고 다 팔아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고 팔기만 하는 사업이 잘 됐을까요? 못했죠. 그걸로 이제 1년 반 하고 땡치고 몇 년이 지나서 또 뭐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ACN까지 해서 이제 땡치고 있었는데 또 A 회사가 또 온 거죠.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다단계 회사. 이상하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다단계 그렇게 많이 했던 게 이제 진짜 애터미가 왔잖아요. 진짜 애터미가 오니까 나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절대 안 한다고 안 하는 사람 많죠. 인제 진짠데. 인제 진짠데. 한 번만 더 속아보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6번이나 했고요. 저도 이제 됐어요. 특히나 뭐 물건 파는 다단계 제가 또 마지막으로 했던 게 ACN이라 통신 다단계를 했기 때문에 물건 파는 다단계는 굉장히 그 하수들이나 하는 아주 치졸한 다단계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웃기는 거죠. 더군다나 한국에서요. 아이고 됐습니다. 그랬는데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가입비도 없고 매달 얼마씩 사야 되는 것도 없고 연회비도 없고 심지어는 웹사이트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는 표정 관리는 딱 했어요. 딱 표정 관리는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다단계 회사가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근데 미국에서도 이 쉬운 데서도 못하고 있으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미국에서는 이제 애터미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조금만 있으면은 애터미 사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가 미국이 될 것이다. 이제 진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소개를 받았고, 근데 회사가 이상해요. 가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보통 다단계 하면 이제 세미나를 초대를 하잖아요. 그 세미나 초대한다고 날름 따라가면 이게 또 자존심이 없잖아요. 근데 좀 이제 좀 튀겼더니 저녁도 사주고 뭐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또 저는 귀가 얇고 또 그래서 그냥 또 따라가 줬어요. 따라가 줬는데 세미나 갈 때 보통
한국은 모르겠는데요. 미국은요, 보통 세미나 그런 데 갈 때 5,000원씩 내야 돼요. 미국 돈으로 5달러 정도 내야 돼요. 입장료가. 근데 보통 이제 대부분 내주죠. 근데 나는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누구한테 제가 그거를 내가 5불씩 내가면서 남을 초대해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나는 그것도 부담 드릴까 봐 안 가고 싶었는데 세상에 세미나도 공짜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딴 회사가 다 있지? 뭐 다 공짜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럼 물건도 혹시 공짜로 뭐 샘플 같은 거 주려나 했더니 진짜 또 그것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제 갈수록 더 '와 이런 좋은 회사가 있나?'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야 이건 오히려 더 사기 같은 냄새가 더 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사기가 아닌 이상 어떻게 이런 회사가 다 생길 수 있지 하고 진짜 그때부터는 경계심을 딱 갖고 갔어요. 아예 처음에 저도 갈 때 처음부터도요. 지갑도 안 갖고 갔어요 아예. 왜냐하면 또 홀라당 해 가지고 귀가 이게 또 확 해 가지고 또 넘어갈까 봐 아예 그냥 지갑도 안 갖고 갔는데 근데 그때 인제 제 인생이 변한 거죠. 그때 인제 가입을 한 것이 벌써 제 인생을 변하게 한 거죠. 그냥 공짜라니까 가입을 해 줬어요. 공짜라니까. 공짜라니까 가입했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죠. 그리고 세미나를 따라가 줬는데 그게 또 제 인생을 진짜 바꿨죠. 그때 회장님이 또 저는 정말 복에 복을 타고났는지 제가 하나님 잘 믿어서 그랬는지 회장님이 직접 나오신 세미나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회장님이 직접 왔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모르죠, 저는. 근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이상한 중년의 신사가 딱 이렇게 걸어 나오신 게 아니고 우리 아시죠? 회장님 막 이렇게 막 방정맞게 뛰어나오신 거. 그거를 보고 참 지금 안 그래도 이게 사기꾼 같은 회사가 어떻게 가입도 공짜, 무슨 세미나도 공짜, 앞에 보니까 무슨 선물도 있고 그런 것도 그냥 공짜로 추첨해서 나눠준다고 그러지. 회장님은 또 방정맞게 또 이렇게 튀어나오시지.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의 문이 꽉 닫혀져 있었는데요. 이 회장님의 이게 인제 사람의 마음을 착 녹여내는데 무려 4 시간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4 시간. 2 시간 강의를 하시고 한 10분 쉬고 또 2 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세상에 저는 다단계를 6번 하면서 이렇게 구수한 한국말로 이렇게 4 시간 동안 황홀하게 사업 설명 들어본 게 처음이에요. 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런 걸 들어보니까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4 시간 동안 한국말로 이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근데 대한민국이 그때가 저 2010 년이니까 저는 벌써 14년 동안 한국에서 떨어져 있었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떠나올 때 당시만 해도 PC방이란 게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올 때. PC방이란 게 한국에 생기기 전에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는 거를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막 제대로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 와 하시면 근데 또 한 가지는 저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한 3분의 1은 또 성경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또 크리스천이라고 또 다단계 하시는 목사님들이요. "내가 목사인데 5주 가면 이 다단계를 하겠냐."고 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만나 봤는데 그분들은 진짜 사짜 냄새가 딱딱 나는데 아니 회장님은 아무리 성경력을 얘기를 해도 사짜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막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 이분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회사를 차린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때 마음이 완전히 열렸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물론 뭐 암으로 가는 길이고 ACN이고 그런 것도 다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못 했지만은 정말 제가 '목숨 걸고 뛰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이 회사는 내가 목숨 한번 걸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얘기만 하면 난 눈물이 나. 그러면서 인제 마음의 문을 열고 '해 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세미나 가기 전에 제 스폰서한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라." 그랬더니 이분은 자기는 그거 설명할 줄 모른대요. 자기는 그러니까 보상 플랜을 설명을 하실 줄 몰라 가지고 그건 자기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른다고 하고 그냥 '이상하다. 어떻게 사업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설명 못 하시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아무리 돈 번다고 해도 물건이 나쁘면 얘기를 안 하는데요. 남자들은 아무리 물건 나빠도 돈 번다는 거에 귀가 확 쏠려요. 그죠? 혹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돈 버는 게 우선 궁금하니까 돈 버는 걸 어떻게 버냐고 여쭤봤더니 자기는 설명할 줄 모른다면서 세미나 가자고 하니까 저는 거기서 그걸 설명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장장 4시간을 언제 돈 버는 얘기를 하시나 들었는데 4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는데 그 돈 버는 얘기는 안 하고 다 뭐 한국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아라라산이 어쩌고 노아의 방주가 어쩌고 다 끝났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할 거 있냐고 그래서 제가 손 들고 그럼 돈 그 어떻게 버는지 설명해 줄 수 있냐니까 그것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그 데려오신 분한테 그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 나를 데려오신 분이 자기는 설명할 줄 모른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나는 여기서 들을 줄 알았는데 속으로는 그 얘기는 안 했지만은 '아 네.' 하고 그냥 말았지만은 완전히 웃겼어요 진짜. 마음의 문을 확 열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 이분이 자기 동생이 이 회사에서 이미 성공한 로얄 마스터인데 지금 저 옆에 있는 호텔에 있다. 그래서 거기 한번 가서 직접 들어보자 했는데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분이 호텔에 있다가 잠깐 나오는데 빤스만 입고 딱 나와서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상 플랜 설명하면은 PPT를 딱 해놓던가 아니면은 그 노트에다 쫙 그 써가면서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호텔에 있는 냅킨에다 놓고 쓰면서 설명을 하는데 다단계 여러 번 해봤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냐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알겠다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좀 이렇게 머뭇머뭇 그랬더니 한 번을 더 설명하더라고요. 근데도 못 알아먹겠는데 이제는 또 못 알아먹겠다고 하면 또 설명할까 봐 알겠다고 그냥 말았어요. 이분이 설명하는 스타일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 막 저는 들으면서도 잠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날 늦은 저녁이었거든요. 어 그랬는데 하여튼 이 회사는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알아보던 와중에 인제 그 이덕우 임페리얼님 지금의 임페리얼님이고 그때 당시 총장님의 CD를 구했어요. 테이프를. 그래 가지고 그걸 듣고 '보상 플랜이라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그때 인제 감을 잡았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인제 진짜 미치게 돌아다녔죠. 미치게 돌아다니면서 인제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오픈됐냐면은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에 있는 교포들한테 "이거 한번 써 봐. 이거 한번 해 봐." 하고 물건을 보내는데 자꾸 보내니까 세관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자꾸 오느냐."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를 딱 걸기 시작하니까 회사가 느닷없이 와서 차린 거예요 사실.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차리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차리다 보니까 제품도 다 한국말로 써져 있고 물론 어 영어도 좀 있었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제품도 몇 가지 안 되는 걸로 와서 차리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준비가 하나도 안 돼서 제가 딱 사업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보고 누워보래요 하루는. 누워보라고 했더니 페이셜을 막 해줘요. 페이셜을 끝나고 딱 이거 이제 뜯잖아요. 이렇게 뜯으면서 얼굴 너무 좋아졌다고 딱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별로 좋아진 것도 같지도 않고 뭐 저는 그랬었어요. 근데 인제 그 보상 플랜을 알면서부터 이 회사는 진짜 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막 얘기를 했죠. 인제 첫날에 제가 보상 플랜을 깨닫고 나서 그날 저녁은 진짜 까만 밤을 하얗게 새웠는데 왜 그랬냐면은 내가 이거를 내일부터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위에 넣어 주라고 난리를 칠 텐데 도대체 누구를 먼저 넣어 줘야지. 이 사람을 먼저 넣으면 이 사람이 서운해할 것 같고 이 사람을 먼저 넣으면 저 사람이 또 서운해할 것 같고 밤새 순서 짜다가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러고 나가서 얘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아무도 가입을 안 해요. 아무도. 저는 서로 위에 얹어주라고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가입은커녕 오히려 또 시작했냐고 그러고 또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뭐 전화번호를 지워버린다느니 어쩐다느니 난리가 나서 아니 왜 내가 이 깨달은 회사를 왜 이렇게 사람들은 못 알아먹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설명을 하는 게 너무너무 어리숙했죠. 막 그냥 돈 번다는 얘기만은 막 처음부터 들이댔으니까 누가 그걸 하겠냐고요. 또 다단계 왔구나 하고 그냥 제가 6번이나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작했구나. 그냥 다 도망가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어,
가면 갈수록 진짜 쉽지 않은 길을 헤쳐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 5만 원어치 사면 무료 배송인가요? 5만 원이죠, 5만 원. 그죠? 3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오케이. 3만 원어치 사면은 무료 배송. 그죠? 예.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700불어치를 사야 돼요. 그럼 7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80만 원. 그것도 거기에 이제 세금이 붙어요. 7%. 그러면 87에 56. 그러면은 85만 원어치를 사야지 무료 배송을 해줘요. 그것도 시애틀에서 쇼핑을 하면은 저는 유저지니까 한 5일에서 7일, 어쩔 때는 주말 끼면은 뭐 한 열흘도 걸려요. 시애틀에서 뉴저지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이 주문을 딱 넣잖아요. 그러면 싱가포르에서 트럭에다 싱가포르하고 한국하고 붙어 있다면은 싱가포르에서 트럭에다 이제 싣고 그때부터 출발해서 한국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 신정님 총장님이 졸고 계시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나 보다.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나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네. 하여튼 저 비포 애프터이고요. 저희 애들 넷이고요. 막내 낳고 나서 제 모습이에요. 진짜 아무 희망도 없이 살고 있었을 때 제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한국 나갔을 때 본사에 가서 강의하고 있었는데 정말 어떻게 강의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스타마스터 승급했을 때고 이거는 로얄 마스터 승급했을 때고 5천만 원인가 한국 돈으로 5천만 원 받았던 때입니다. 자, 이제 제가 애터미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경위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는가 그거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애터미는 정말 큰 비즈니스란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죠? 뭐 우리 이덕우 총장님, 임페리얼님 그잖아요. 빅 비즈니스 이거 하시잖아요. 진짜 저는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빅 비즈니스예요. 그러면은 빅 비즈니스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딴 거 없어요.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로 내가 정말 큰 마음의 자세, 큰 마음을 먹으셔야 된다. 세 번째, 집중하셔야 된다. 네 번째, 내가 가장 좋은 팀을 꾸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0도씨까지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는데 대부분 99도에서도 그만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20도에서 시작을 했어. 막 노력을 했는데 30도가 돼도 물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또 노력을 했는데 40도, 50도, 60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물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저는 비전을 크게 봤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안 들어주는지 이게 안 되는 일 아니야 혹시? 라고 중간에 굉장히 많이 좌절했어요. 왜 사람들은 이걸 못 들어 쳐 드시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이렇게 못 들어 쳐 드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도대체 말만 꺼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스폰서님한테 그 말 이제 보상 플랜만 이해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한국에 스폰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센터 미팅도 매일 있고 뭐 조회가 있고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없는 혼자서 그냥 좌충우돌로 막 다닌 거예요. 이제 뭐 물건은 700불어치를 사야 되는데 누가 700불어치를 삽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내가 사가지고 그걸 물건을 팔고 다니고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붙지를 않아요. 아무리 해도 붙지를 않고 아무리 해도 스스로 오다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 폼크렌저 하나를 갖다 달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뉴저지 사는데 뉴욕에서 누가 폼크렌저를 갖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폼크렌저 미국에서는 9불 플러스 텍스 한 10불 받으면 돼요. 10불이면 한 10,000원 받아요. 10,000원. 폼크렌저 하나 10,000원이에요. 근데 뉴욕까지 갔다 오면요. 기름값은 둘째치고요. 그 톨비라고 하네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그 톨게이트 비용 있죠? 저희는 그냥 톨비라고 하는데 톨비가 왕복 13불이에요. 그러면 폼크렌저 10,000원짜리 하나 팔려고 13,000불 톨게이트비를 내고 갔다 와야 돼. 갔다 오는데 그거 가야 돼 말아야 돼요. 미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 들고.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 팔고 올 수는 없으니까 물건 잔뜩 때려 싣고 가서 막 그 사람한테도 더 살 수 있는 걸 막 하고 또 간 김에 또 그쪽 돌아다니고 근데 사람이 안 붙어. 물건들을 그냥 갖다 주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혼자 오더 안 하고 주문 안 하고. 근데 그게 서서히 끓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100도시가 되니까 그때부터 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the bigger, the heavier foundation you nee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큰 비즈니스일수록 파운데이션이 더 단단해야 된다. 그죠? 1층짜리 집 올리는 거하고 100층짜리 올라가는 거하고 이 파운데이션이 절대 틀려요. 큰 비즈니스를 만들려면은 깊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저는 초창기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좌충우돌 뭐라고 그러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오늘날 제가 있었던 거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굉장히 크게 일조를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제 옆에 안 계셔 주셨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대단히 큰 오늘날에 제가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공하시려면요. 스폰서의 바램을 절대 바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스폰서가 많이 도와준다. 그러면은 스폰서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강하게 키우고 싶지 않나 봐. 나를 온실 속의 화초로 지금 생각하나 봐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든지 스스로 해내실 생각을 해야 돼요. 스폰서한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스폰서한테 딱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스폰서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고 답을 금방 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했었어야 됐어요. 제 스폰서들은 다 한국에 계시고 전화 뭐 시간도 이렇게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요즘같이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오늘날에 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했죠. 여러분들 혹시 판매사 승급했으니까 스피치 한번 해라고 하면 무슨 판매사가 승급 스피치를 하냐 그러잖아요. 무슨 판매사가 앞에 나와서 사업 설명하냐 그러잖아요. 저는 에이전트 되기 전부터 저는 앞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설명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냥 설명하는 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좌충우돌 실수를 하면 할수록 실패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파운데이션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운데이션이 깊어지고 어느 순간에 딱 준비가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올라가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폰서가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빨리 간 게 진짜 빨리 간 거냐 아니면 스폰서가 안 도와줘서 내가 안 도와줘서 내가 천천히 가는 게 진짜 천천히 가는 거냐 절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맞다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보상 플랜도 누가 와서 설명해 준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공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 플랜에 발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해를 쉽게 설명을 해야 되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쉽게 설명도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꾸준히 하는데 그래도 이 100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파운데이션이 레디가 되고 100도시가 돼서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커지더라고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무려 어느 정도 제가 했냐면요. 한 2년 반 동안 제가 2010년 5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2012년 12월 달부터 저희 미국에 매달 오시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는 리더분들이. 그래서 그 전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는데 6개월에 한 번 와요. 설명을 해주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가고 나면 또 6개월 후에야. 2012년 12월. 그러니까 무려 2년 반 동안 좌충우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2년 반 동안 파운데이션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12년 12월에 이제 최초로 그 임승택 그때 당시 총장님하고 지금은 홍삼당 대표로 가신 우리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박준교 부사장님이 오셨는데 하루는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김대현 그때 전무님이 야 재광아 한국에서 누가 가니까 네가 좀 라이드 좀 해라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하고 라이드를 했는데 누가 오세요? 그러니까 임승택 총장님이시래요. 내가 존경하는 분. 뭐 가끔 이제 소문 좀 듣고 근데 또 한 분은 누구신데요? 그러니까 회장님 동생이시래요. 제가 회장님 동생을 어떻게 알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들은 적도 없는데 회장님 동생이라니까 이제 부담이 쫙 가는 거예요. 회장님 같으신 비슷한 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모시고 다녀야 되나 내가 정말 부담스러워서 이제 막 그 JFK에 픽업을 갔는데요. 세상에 딱 나오시면서
박준규 부사장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엄매 승택이 여기 엄청나게 춥네. 아따 우치게 살란가? 이렇게 딱 하시니까 그날 그 순간에 그냥 제 부담감이 딱 깨지면서 제가 모시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제가 그냥 거의 웃고 다녔어요. 너무 두 분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하여튼 2012년 12월부터 이제 오시기 시작했고 2013년 1월부터 이제 한국에서 리더분들이 오시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오셨던 분이 누구죠? 그 김성심 그때 스타마스터가 오셔가지고 정말 눈물겹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시차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요. 거의 식사를 못 하셨어요. 다니는 내내. 그런데도 강단에만 서면은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시 그 모습에 정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쩌면 저런 분이 저렇게 강의를 열정적으로 해주실까. 그 다음 달에 박동철 그때 당시 또 스타마스터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김현숙 그때 당시 로얄이셨나 하여튼 그렇게 오셨고 또 이렇게 쫙 오시고 이제 오시다가 우리 신정님 총장님도 오시고 우리 홍서연 그때 당시 에이전트였나 하여튼 오셨고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제대로 사업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진짜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저는 스스로 파운데이션을 막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실패하는 거는 절대 실패가 아니고 지금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그게 어떤 내가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있는 거다. 기초를 만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지 올라가지 기초가 되지 않았는데 건물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 건물은 무조건 무너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이게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 저는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지금도 제가 그 결단을 하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안 보이는가 확인 화면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했어요. 일을. 근데 아직 오토 판매사가 안 됐어. 오토 판매사가 안 됐는데 저희 스폰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쑥쑥 쑤시고 가셨어요. 하루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심사장님 혹시 애터미에서 성공하실 걸 믿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성공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믿으면은 한 발은 이쪽 한 발은 저쪽에 놓는 게 아니라 양발을 다 믿는 데다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풀타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미국 생활을 몰라도 너무 몰라.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한 달에 월세가 거의 300만 원이 나가고 차가 2대가 돌아가려면 도대체 나가는 돈이 얼마고 차를 누가 저기를 하나요. 그 다 페이를 다 끝내고 사나요. 다 할부가 있고 보험료도 내야 하고 내가 지금 한 달에 들어가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어떻게 풀타임을 하냐. 내가 지금 오토도 안 됐는데 오토가 돼도 지금 얼마예요? 오토가 돼도 200만 원이에요. 근데 집 월세만 해도 300만 원인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도 풀타임 하고 싶죠. 애터미만 하고 싶어 죽겠더라고요. 저도. 근데 제가 이제 그날부터 나도 풀타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고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 스폰서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나도 풀타임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대로 안 되면 나 진짜 큰일 난다.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후원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후원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서 못 해줄 뿐만 아니라 혹시 후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서운해요? 아니면 할렐루야예요?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죠. 그래서 정말 서운했는데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래. 자기는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33년 동안 썼던 재봉틀을 팔아버리고 애터미를 시작했대요. 혹시 어려우면 다시 재봉틀 돌리러 갈까봐.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지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참 지혜는 깊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거기에 감명 먹고요. 나도 풀타임 하고 싶다고 와이프한테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와이프가 기뻐했을까요? 펄쩍 뛰었을까요? 여보 풀타임 생각 잘했어. 얼른 해봐. 월세는 걱정하지 마. 어?
설마 쫓겨나기야 하겠어 열심히 해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말 같은 소리나 해라고 했을까요? 말 같은 소리나 해라. 지금 똑같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1,000만 원을 벌면은 어떻게 살까? 맨날 1,000만 원, 1,000만 원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와이프가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을 해줘서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 저도 솔직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월세가 300만 원이라니까요. 집만 갖고도 차 뭐 이런 거 진짜 굶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풀타임을 뛰는데 진짜 목숨 걸고 뛰었습니다.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맨날 굶었죠, 당연히. 그리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이 꼬르륵 돈 번다는 사람이 배에 꼬르륵 거리면서 설명하고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목소리를 막 키워서 고함을 지르다시피 막 사업 설명하고 막 그러면서 다녔어요. 어디 가면은 한국은 뭐 찜질방 이런 데서 자잖아요. 그러면 찜질방 가면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싼 것 같아요. 근데요, 미국은요, 찜질방도요, 비싸요. 뭐, 아무리 싸도 3만 원, 4만 원 줘야 되고요. 그 돈이 어딨냐고요. 호텔 아무리 싼 거 진짜 그 막 바퀴벌레 돌아다닐 것 같은 호텔을 가도 5만 원, 6만 원, 7만 원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차에서 자는 거예요. 차에서 자고 그 다음날 그냥 이렇게 어떻게 뭐 딱 봐가지고 좀 뭐 깔끔하게 또 해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파트너 사이면 또 제가 굶고 다니는지 아니까 또 밥 먹자고 밥 먹자고. 근데 절대 저는 밥 먹는 시간에 안 만났어요. 왜냐면은 제가 얻어먹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얻어먹는 게 너무 부끄럽고 스폰서로서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가 없으니까 파트너는 먹자고 뭐 점심시간에 만나자고 막 하는데 절대 저는 점심시간에 안 만나고 싶었어요. 되도록이면 할 수 없이 만난 적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저는 풀타임을 하면서 정말 목숨 걸고 뛰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풀타임을 하려고 제가 먹었던 마음은 정말 거의 죽으러 가는 듯한 마음을 먹고 죽을 듯한, 왜냐면 옛날에 죽고 싶었던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마음으로 정말 뛰었고, 사실 애터미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목숨을 바쳐도 저는 여기서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를 하면서 누가 아이고 뭐 싼 것 치고는 괜찮네요 라고 이런 말 듣잖아요. 속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아니 네가 감히 이 애터미 제품을 싼 것 중에 괜찮다는 이런 망언을 하냐라고 말을 절대 할 수는 없지만 속에서 쫙 올라오는데 그걸 막 그냥 억누르고, 저는 애터미에 대한 열정을 정말 그 누구한테도 정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애터미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루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홍삼단이 이제 미국에 처음 나왔어요. 홍삼단을 먹었는데 되게 쓰더라고요. 너무 써요. 근데 저는 그 홍삼단마저도 나는 이거 애터미니까 먹어야 돼. 먹다 보니까 세상에 이제는 홍삼단을 입에 달고 다녀요, 이제. 저는 애터미 제품이 뭐 맛이 안 좋니, 향이 어쩌니, 뭐 왜 로고가 한문이 미국은요, 한문 들어가는 거지. 좀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왜 로고에 한문이 들어갔나, 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분들 조금 성공하려면 아직 조금 더 파운데이션을 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애터미 딱 찍혀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하여튼 뭐 혹시 양잿물을 팔고 이게 애터미다, 그래도 애터미에서 나오면 저는 막 그냥 들이마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터미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목숨 걸고 뛰어도 다 이겨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한 4년이 지나서 리더스 클럽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보상 플랜, 제품 설명 이것만 설명하고 다녔어요. 그냥 달달달 외고 다녔어요. 그냥 보상 플랜, 제품 설명. 그렇잖아요. 자다가도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미국 그 법인장이신 그 유형우 이사님이 있어요. 같이 같은 방을 쓸 때가 많았었는데 초창기 때 아직 미국 애터미도 그렇게 크지 않을 때 같은 방을 쓸 때인데 유형우 이사가 그래요. 아침에 아니 심재광 사장님 왜 잘 때도 그렇게 사업 설명을 하냐고 시끄러 죽겠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외고 다니. 근데 리더스 클럽을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 보상 플랜은 안 해도 된대. 이제 저 말고도 할 사람이 많은데 비전 스피치를 해라는데 그때 제가 딱 멘붕이 왔어요.
어떻게 성공했냐를 설명했는데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그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오늘 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배우러 오셨으면 오늘 큰 오산이에요. 어떻게 성공했냐를 물어보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성공했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건요. 진짜 미쳐서 그냥 미친 개처럼 막 그냥 돌아다녔던 그 기억밖에 안 나요. 눈이 와도 상관없어, 비가 와도 상관없어. 저는 그냥 매일매일 나갔던 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더라고요. 아, 눈 올 때가 나가니까 좋더라, 오히려. 남들은 눈 올 때 안 나가잖아요. 눈 올 때 나가니까 가기가 텅 비어가지고 사람들이 평소에 가면은 맨날 뭐 찬물 신세였는데 눈 올 때 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가게에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저를 또 잡아요, 또. 어? 딴 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라도 있잖아요. 그럼 가게에. 그러면은 희한하게 좀 잡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저는 미치게 돌아다녔다는 거 외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성공했냐니까 물어보니까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정말 멘붕이었어요. 왜 내가 성공을 했지?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그 폴 마이어도 그랬대잖아요.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를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연구를 했대잖아요. 저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성공하고 나서 보니까 이성현 박사님이 했던 말씀들대로 했더라고요. 뭐, 뭐, 뭐 그런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성공의 8단계. 저는 성공의 8단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뭐 A코어 체크리스트 이거 잘 몰랐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걸 했더라고요. 저는. 진짜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크리스마스도 없었어요. 뉴이어도 없었어요. 미국에는 땡스기빙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어차피 미국에 식구도 없으니까 4년 동안 우리 애기 뭐 생일도 없었고 제 생일도 없었고 우리 애들 뭐 졸업식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애터미만 4년 동안 뛰었던 결과로 성공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거 말고요. 어떻게 성공했냐고요. 다 그렇게 물어봐서 내가 뭔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선거하려면은 정말 큰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집중하셔야 된다.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저는 4년 동안은 정말 죽으라고 뛰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옆도 안 보고 뒤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뛰었던 것 같아요. 이 남자 봐보세요. 여기 있는 남자. 이 남자가 지금 돌을 이 벼랑 위로 올려서 저쪽으로 넘겨야 돼요. 근데 이분이 잠깐 쉬자 하고 쉬는 순간 이 바위에 깔려 죽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쉬면은 죽는다는 생각으로 뛰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그 각오가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성공이란 게 그냥 얻어지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은 그냥 보통 성공이 아니거든요. 아니, 정말 열등감에 쌓여있던 한 청년이 조금 생활을 바꿔보려고 미국에 와서 살다가 어떻게 지금 크라운 클럽에 들어가냐고요. 1년에 4억을 버는 크라운 클럽에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이게 제 능력이겠냐고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4년 동안 뒤지게 뛰었던 그거 하나 가지고 그 결과가 점점 이제는 좀 뭐라고 죄송한데 하여튼 좀 많이 게을러졌어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제 체크리스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남자처럼 절대 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절대 쉬면 안 되는데 언제까지 쉬면 안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임페리얼이 유지될 때까지 쉬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더는요. 안주하는 순간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안주하고 싶을 때 저도 좀 그랬었어요. 저도 리더스 클럽 들어가가지고 저도 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나도 이제 1,000만 원 버는 사람이야.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가소롭죠. 이제 1,000만 원 버는 거 같고 제가 뻐기고 다녔으니까. 근데요. 진짜 리더가 안주하는 순간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직이 제가 리더스 클럽 들어가고 나서 약간 주춤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그냥 사업자가 아니구나. 리더구나. 리더는 안주하는 순간 리더라는 자격이 상실되는구나. 그래서 리더 역할을 못 해버리니까 조직이 성장을 안 해버리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고 제가 임페리얼이 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하셔라. 뭐 저는 그래요. 진짜 초창기에 그랬어요. 뭐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진짜 내가 내려놓을 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중하셔라. 마지막으로 베스트 팀. 베스트 팀. 여러분들은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동네 친구들이 야 우리 한번 심심하니까 100층짜리 건물이나 한번 지어볼까? 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전 세계에서 100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팀을 가지고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요? 다 2번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 우리 100층짜리 건물이나 한번 지어볼까 하고 동네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요. 저는 다행히도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 산하의 스타마스터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저희 스타마스터 우리 본부장님들이 저의 직급 유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돈 없는 거 아시니까 제가 초창기 때 이렇게 풀타임을 해가지고 제 최측근 파트너 사장님들은 제가 아직도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계속 내려야 되니까. 여기 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해하실라. 그래서 저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 없어요, 솔직히. 아직도 생계형이에요, 생계형. 그걸 아시니까 어떻게 하면 저한테 부담 안 주고 스스로 직급 유지하려고요. 정말 노력들 하세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행복한 애터미 사업자구나. 내 좌우에 이런 사장님들이 내 좌우에 내 파트너로 들어와서 열심히 뛰시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 있으신가요? 그런 팀 갖고 싶으신가요? 예. 제가 그런 팀을 어떻게 갖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이 먼저 스폰서한테 그런 팀이 되시면 돼요. 간단해요. 정말 모든 거는 나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바뀐 만큼 남의 생각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의 생각을 바꿀 수 있냐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안 바뀌는데 네 생각 좀 바뀌어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더라고요. 180도 내가 바뀌어야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성령을 우리 교회 다니신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인상도 바뀌어버려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저 새끼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얘기를 해야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야 애텀이란 게 있는데 하면 야 나 지금 바쁘니까 딴 데 가. 근데 심재광이가 왜 요즘에 저렇게 미쳐갖고 다니지? 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얘기를 하면은 안 그래도 네가 뭐 하고 다니는지 궁금해서 뭐 얘기 좀 해봐 한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안 변하는데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냐고요. 내가 변하는 만큼 상대한테 이빨이 들어가요. 내가 전혀 안 바뀌면 이빨도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스폰서한테 스폰서님 내 쪽은 내가 다 책임질게요. 저쪽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내 마음에서 시작해요. 모든 동기는 두 가지 동기가 있잖아요. 우리 이성인 박사님 늘 말씀하시는데 외적 동기가 있고 내적 동기가 있어요. 외적 동기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만 진짜 나를 바꾸는 건 내적 동기예요. 아무리 그 독일 군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어도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이 뚜렷하면 살아남잖아요. 아무리 팬데믹이 오고 아무리 팬데믹 할아버지가 와도 나는 반드시 애텀에서 성공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으면요. 소비자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 방법도 바뀌어야 돼요. 저한테 방법론을 물어보지 마세요. 사장님 나 물건 어떻게 팔아야 돼요? 몰라요. 나도. 나는 나 때 내가 그 상황에서 해결했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간절하면 방법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간절하게 않기 때문에 방법을 물어봐. 방법을 물어본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고민 안 해보고 쉽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 좀 가르쳐줘 봐야 돼. 어떻게 좀 그게 아니라 진짜 간절하냐. 이번에 박한길이라는 그 주연 배우가 나온 사극 보셨죠? 무슨 문설주 어른인가 뭐 설주 어른인가 뭐 하여튼 어떻게 하면 소를 팝니까? 진짜 내가 소를 못 팔면 죽는다. 내가 죽는 건 둘째치고 내 가족이 죽는다.
라는 간절함이 있다면은 반드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는 반드시 내 미래가 보여야 돼요. 내 미래가. 이거 뭐죠? See your future. 무슨 말이냐. 너의 미래를 봐라.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된다. 진짜 세일즈맨은요. 보이지 않는 걸 팔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걸 파는 거는 하수예요. 우리는 하수부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폼크린즈 하나씩 팔고 다녀야 돼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 보게 하면은 일이 정말 쉬워요. 일이 쉬워져 버려요. 그냥 미래를 보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를 열어주는 미래를 파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100%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의 미래. 그거를 지금 봐야 돼요. 그거를 보실 수 있으면 무조건 성공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보여.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혹시 믿음 하니까 이 예수쟁이들은 맨날 그런 얘기만 하는 아직 교회 안 다니시면요. 교회 좀 다니시면서 한번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사업에도 도움이 돼요. 사업에도 도움이 되니까 아직 교회 안 다니신 분들 한번 다녀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진짜 뭔가? 믿음은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냥 이게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스스로 증거가 돼버려요. 그게 믿어지냐 이거죠. 두 번째는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안에서 계속 도전이 와요. fight. 여기 이성현 박사님 강의에 나온 거거든요. fight or flight이에요. 여기 오한데. 내가 도전이 오면은 싸울 것이냐 아니면 도망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도망가는 게 회피하는 거야. 가장 어려운 거는 도전하는 거예요. 그 맞닥뜨려 싸우는 거야. 세일즈 마스터를 언제 가셔야 될까요? 세일즈 마스터 가야 될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 나 지금 이제 가입해가지고 이제 딱 내 왼쪽에 내 동생 오른쪽에 뭐 내 친구 딱 달아놨어. 그래도 가야 돼요?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예스. 가셔라. 사업은 쉽게 하시는 거다.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애터미 사업은 세일즈 마스터에서 시작한다. 아니 슈퍼마켓을 차렸는데 슈퍼마켓 안에 진열장에 물건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손님이 와서 쌀 사겠다고 와서 그러면 내일 오세요. 내가 내일 쌀 드려놓을게요. 그런 슈퍼마켓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세일즈 마스터 혼자 내가 크레딧 카드 다 긁어서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얼마 들어요? 한 1,000만 원 든다고 쳐요. 그죠? 한 1,000만 원 드나요? 한국 돈으로? 세일즈 마스터 혼자 다 하면은 1,000만 원 든다 쳐요. 한국에서 1,000만 원 들여서 가게 차릴 수 있는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다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죠. 예, 우리 최윤정 우리 딱 예쁘게 최윤정 사장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없어요. 1,000만 원짜리 가게. 근데 1,000만 원짜리 가게 차려놓고 야 나는 여기서 한 달에 1억씩 벌 거야라고 막 희망에 부풀어 있는 미친놈 봤어요 혹시? 없어요. 1,000만 원짜리 가게 차려놓고 나는 여기서 1억씩 벌 거야. 그것도 나 죽을 때까지 1억씩 매달 나올 거야. 라고 행복해하는 미친놈은 없어요. 그죠? 근데 애터미는요. 애터미는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져 버려요. 시작이 반이에요. 내가 진짜 이거를 나 이렇게 리더십 해버리면 안 되는데 여기 새로운 분 왔을지도 모르는데 큰일이네. 이거 수위가 너무 높아서 큰일인데요. 괜찮아요? 나 몰라. 하여튼 새로운 사람 오늘 하여튼 처음 온 사람 모르겠어. 하여튼 사업을 오픈 세미나 때는 빨간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을 빨간 안경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애터미는 나쁘지 않다. 다른 다단계하고 틀리다. 이걸 설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은 소비자 뭐라고 그러죠? 소비자 마인드라고 하는데 하여튼 소비자 마인드를 갖고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사업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사업자 마인드는 뭐예요? 첫째도 투자, 둘째도 투자, 셋째도 투자예요. 첫 번째 투자는요.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투자는요.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투자를 하셔야 돼요. 외모로나 이 대가리에 들어가는 거나. 그죠? 세 번째 투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이 세 투자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투자예요. 물건의 투자, 나에 대한 투자,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투자, 그 세 투자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투자 마인드예요. 투자 마인드. 소비자 마인드를 빨리 벗으셔야 돼요. 그 회장님이 수도선보라고요.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지 왜 일부러 그렇게 하시면 아니에요. 물이 들어와야 배가 뜨는 건 맞아요. 근데요, 리더는요,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이 리더예요.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 사람은 절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그거예요. 아,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리더가 되셔야 되고, 리더는 물이 들어오게 만드는 게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사업자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도전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들,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스폰서가 하면요, 도망가지 마세요. 해보세요. 기껏 해봐야 죽기 아니면 까무리기 치기잖아요. 예? 그래서 물건이 집안에 많이 쌓였어.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도요, 이게 거룩한 스트레스예요.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성공해. 왜냐하면 물건 쌓여있는 거 보면은 스트레스 받죠.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저거를 누구한테 갖다 줘야지? 계속 집안에 물건이 가득 쌓여있으면 가득 쌓일수록 더 좋아. 왜? 어디를 가도 물건이 보여. 그러면 어디를 가도 애터미 생각밖에 못 해요. 얼마나 좋아요. 나를 애터미 생각이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얼마나 좋냐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세일즈매서 가자 하면은 가세요. 그리고 선지랄 해놓고 후수습을 하시는 게 애터미에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귀가 닳도록 들었고요. 넘어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요. 뭐냐면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중간에 수도 없이 100번도 더 그만두고 싶으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100번도 더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미쳤지. 왜 세일즈 매스를 가가지고 저 물건들 아유 미쳤어. 내가 미쳤어.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더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처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지켜내셔야 돼. 절대 그 마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켜내야 돼. 지켜내는 사람들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심재광 강사님 혹시 중간에 힘들었을 때 없었냐고 물어보세요. 힘들 때 있었죠. 어떻게 얘기했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그래요. 그럴 때마다는 회장님 강의를 들었다. 회장님 강의를 들을 때마다 그 마음이 나는 지금 전해가지고 나는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수십 번도 더 울었다. 너무너무 나도 어려웠었는데 나보다도 더 어려웠던 그거를 이겨내고 우리들한테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셔라. 그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죠? 희망이 없어 봤던 사람들은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때리는지 상상을 못해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한테 희망을 가지세요라는 메시지는 정말 가슴을 울려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지키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회장님 강의를 들으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 마지막 이겁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여러분들은 소수가 돼야 됩니다. 소수. 창조적 소수. 저는 이제 the few라고 그래요. the many의 반대말인 the few. the few가 뭐냐면요. 소수예요. 소수. 자,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세일즈 마스터 한번 가셔야죠. 우리 최종국 사장님. 세일즈 마스터 한번 가셔야죠. 우리 최종국 사장님 직급이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졸고 계시는지 반응이 없으시네. 자, 그러면 김선민 사장님. 아까부터 반응이 너무 좋으신데 우리 김선민 사장님 직급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왔다 쳐. 세일즈 마스터 가셔야죠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이야 뭐 간다고 하죠. 당연히 고죠. 우리 장성원 사장님 팔택 열정 아주 아주 반응 너무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못 가죠. 사람이 없는데.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갑니까? 아니면 가면 사람이 생깁니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길이 있어야 갑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길이 생깁니까? 네?
누가 도와줘야 갑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으면 도움이 옵니까? 그죠? 저기 우리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그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요. 그죠? 내가 누가 도와줄 거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절대 어디도 못 가요. 그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수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기 오신 것도 소수예요. 여기 한국에 5천만 명이 사는데 애터미를 누가 애터미 아냐고 물어본 사람도 적어요. 아직도 애터미 모르는 사람 수두룩 하죠, 한국에. 근데 그걸 듣고 여러분들은 깨닫고 가입까지 하신 것도 그 중에 또 소수고, 가입했는데 사업은 소비자로만 남지 않고 사업하겠다고 마음 먹으셨고, 또 심정님 총장님 산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또 소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소수가 되셔야 돼. 여기서 또 소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소수가 될 것인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생각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해야지? 그 컴포트 존이 뭐죠? 어떤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면 안 돼.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야 돼요. 리더는 절대 안주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껍질을 깨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테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고 정말 평범하던 사람들이 성공하겠다고 왔어요. 애터미로. 애터미는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버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어야 돼요. 성공을 하면서 내 자신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10년 전에 심재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애터미에서 10년 동안 애터미를 하니까 10년 전에 심재광은 이미 옛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진짜 그 뭐라죠? 새로운 피조물 같아요. 진짜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동안 이성현 박사님 강의 듣죠. 회장님의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씀 듣죠. 우리 선배 저 성공자님들의 말씀 듣죠. 책 읽죠. 정말 애터미 여러분들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만들어주고 그 결과로서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쫓아가면 절대 돈은 안 오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이 깎이고 둥그러지고 정말 돌아보게 만들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수십 번도 수백 번도 수천 번도 수만 번도 그 일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성장하실 거예요. 여러모로 성장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공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로서 파트너들도 따라오실 거고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 와중에 여러분들 수당이 착착착착 올라갑니다. 착착착착 올라가실 때 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진짜 인간이 태어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경제,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건강. 아무리 건강이 나빠도요. 돈이 없으면 건강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첫 번째가 항상 경제예요. 경제. 여러분들 경제가 나쁘니까 관계도 나빠지더라고요. 누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경제력이 없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맨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구 가서 하루 뭐 어디서 무슨 내가 시간을 내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 경제가 해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에서는요. 경제도 다 해결해줘요. 관계는 어때요? 세상에. 제가 제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이 사장님들은 진짜 와,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저는 또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아니지만 우리 신정님 총장님, 우리 홍서영 국장님 외에도 여기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애텀이라는 이유로 한 식구가 되잖아요. 저는 말레이시아를 가도 저는 만날 사람도 많을 것 같고 홍콩을 가도 만날 사람 많을 것 같고 세상에 싱가포르를 갔더니 싱가포르 지사장님이 호텔을 잡아주는데 세상에 하루 호텔비가 얼마더라 엄청나게 비싼데 그걸 4박 5일인가 잡아주시더라고요. 오셨다고.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혹시 잡아주실지 모르니까. 정말
정말 좋아요. 여러분도 혹시 성공해서 미국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 오시면은 제가 우리 집 뒷마당에서 제가 바베큐를 미국식 바베큐를 한번 딱 해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을 사 가지고 저희 집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두서없이 막 떠들었는데 몇 시에 시작해서 지금 어 거의 1 시간 반을 얘기를 해 버렸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다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인제 입 닥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